자,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이제 화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4K 카메라와 2K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OD는 다 써보셨죠? OD 카메라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다음에 소니 혹시 카메라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소니 쪽이나 다른 분, 다른 한 분 계시고, 어떤 카메라 갖고 계세요? 기종이? 알파7 계열로 가시고, 또 똑같은 계열로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소니 쪽과 비교를 또 해야 돼서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봤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1DX 카메라를 제가 한 달 반 정도 제가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써봤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써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촬영하는 사람들, 뭐 연출하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 또 뭐 기존에 다큐멘터리 쓰신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 보여줬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이 있어요. 이게 딱 써보시고 나서 얼마냐, 가격을 제일 먼저 물어봐요. 네. 그럴 정도로 되게 보면은, 저도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써본 다음에 굉장히 뭔가 사고 싶다라는 그 카메라가 되게 그런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별로 그러지 않았었는데, 근데 또 카메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분명히 혹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듣는 질문이, 그러면 제 카메라는 버려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화질 차이가 되게 크다고 봐요. 화질이 확실히 2K 영상과 4K 영상은 차이가, 그러니까 OD와 이 1DX의 차이겠죠.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단은 그 사이즈가 다르겠죠. 사이즈가 다르고, 그다음에 크기와 4K와 2K는 어쨌든 그 이미지 크기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화질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건 사실 말로 이렇게 설명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4K에서 2K로 다운 스케일 하게 되면 화질이 더 좋아집니다. 이건 뭐 원래 그렇고요. 그 다음에 4K로 편집을 하게 되면 일단 크잖아요. 화질, 영상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분이 사진에서 로우 파일 작업하듯이 자를 수 있는 크롭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색 보정을 하거나 디테일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화질이 좋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용량이 되게 크죠.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용량이 크고, 후반 작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은 숙제로 남겠죠. 그래서 사실 4K 영상은 하드나 또 그 CF 카드나 또 컴퓨터의 성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장비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K로 찍었을 때 이제 픽스로 찍고서 여러분 나중에 후반에서 패닝 한다든가 줌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4K를 이제 2K로 하게 되면 좀 더 화질이 좋아진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크랍을 해서 넘어갈 수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그림적으로 풀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랍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이 크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많이 흔들릴 때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사용해서 스테빌라이저를 하게 되면, 후반에 스테빌라이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잘리게 되잖아요. 영상이 잘리게 되니까 4K로 찍었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잘렸을 때도 스테빌라이저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1DX 마크 2로 제가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냥 저 혼자 찍은 거죠. 이거는 1인 시스템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작품을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여러분 실제로 AF 성능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이런데 살짝 무아래 보이죠?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살짝 보이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아진 거죠. 이거는 이제 85mm로 찍은 영상이고요. 좀 전거는 몇 mm죠? 네? 좀 전에 35mm요. 네. 조명을 치고 하신 건가요? 아니 조명 없어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조명을 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도시락을 만드는 그 회사라서 그냥 조용조용 혼자서 이렇게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터치 스크린으로. 그렇죠. 예, 터치로. 터치 스크린. 네, 터치로 이렇게 포커스로 터치가 하시는 거. 터치하고 트래킹 모드 하면 따가지고 못 따라가나요? 트래킹 모드도 따라가요. 그거는 이따가 AF 그 강의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터치랑 얼굴 트래킹이랑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되는 거죠. 몇 K로 지금? 이거 4K 영상이요. 네. 저희 프로젝터 자체가 지금 FHD 사이즈 아시겠죠? 보시면 이렇게 사람 딱 지나가잖아요. 그대로 포커스 맞아 있죠. 그러니까 다른 GH4나 다른 그 카메라에서는 자꾸 여기 막 저기 맞다가 이러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옵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딱 보시면 화질 자체가 상당히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정말 좋아졌다는 건 느껴졌어요. 네, 딱 봤을 때 사실 화질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 OD나 이런 2K 영상과 4K 영상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그 비교할 게 있으면 알겠는데 이것만 봐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저는 주관적으로 제가 경험한 영상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 이렇게 테스트를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네. 그냥 들고 찍으신 건가요? 네? 네, 핸드헬드도 있고 뭐 삼각대 놓고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였어요. 이거는 그냥 들고 찍은 거죠, 그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찍은 영상의 많은 부분은 DI룸에서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85mm로 이제 찍은 영상이고요. 이게 렌즈가 먹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되게 아픈데 그게 계속 버틸 수 없는데 오디오에 비해서는 오디오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이거는 꽤 무거워가지고 특히 망원 달고 그러면 팔에 압박감이 되게 심할 텐데. 그렇죠. 그게 좀 이것도 제가 원디에다가 85mm를 들고서 이게 한 거라서 많이 떨리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단렌즈고 하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뭐 카메라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저도 그런 부분 조금 무거운 부분은 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하나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혼자 다 어차피 다 작업을 한 건데 단편 이제 영화처럼 컷을 구성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해봤어요. 앞에는 다큐멘터리 방식이라면 이건 좀 약간 영화적인 방식으로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찍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운드요? 사운드는 본체 있는 마이크를 일단은 활용을 이건 했어요. 물론 따로 싸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다 이제 본체 있는 마이크로 이제 수음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발열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사용할 때? 발열 부분은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네, 거의 못 느꼈어요. 아니 저희는 포커스 하는 게 어려운 게 이런 게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영화 찍을 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신도가 얇고 85mm의 조리개를 거의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얇거든요. 얼굴만 살짝 돌려도 여기 포커스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이게 너무 편한 게 상당히 좋은 장점이죠. 그냥 거기다 클릭을 해놓으면 계속 맞춰갖고 자기가 혼자서 맞춰 놓으니까. 그렇죠. 그냥 얼굴 트래킹이든지 그냥 터치시키든지 고정시켜 놓으면 계속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이제 그 부분이 좋죠. 특히 오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촬영했을 때 포커스 많이 나갈 거예요. 포커스가 사실 맞는 부분이 잘 없죠. 왔다 갔다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진짜 좋아집니다, 사실. 포커스만 사실 잘 맞아도 영상이 굉장히 화질이 더 좋고 보기 좋거든요. 85mm 렌즈 보면 네. 걔가 자체가 포커스가 느리잖아요. 그 상관없었나요? 여기 보세요. 제가 85mm 놓고 지금 찍은 거예요. 네. 1.1인치가. 네, 1.1 렌즈요. 네. 앞으로 지금 훅 나왔는데 계속 맞죠? 네, 전혀 뭐
느리거나 하지 않고. 좀 더 자연광으로 하시는 거예요? 응? 좀더 자연광.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햇빛 느낌으로 제가 다 찍은 거죠. 이렇게 자연광이 이렇게 네. 역광된 상태에서 윤수 부정이 잘 되는 좀 아깝고.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역광일 때도 역광일 때는 이렇게 보조를 주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조가 많이 묻어서 저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따로 조명을 하진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이 실내에서 저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 얼굴이 되게 까맣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 당연히 보정을 해야 돼요. 라이트로 이런 식으로. 네, 이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캐논 로고가 이제 지원되지가 않는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원래 원디시에서는 이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빠졌죠. 로고가 이제 빠진 부분은 사실 뭐 있으면 옵션으로서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로고 촬영이 소니에서는 S 로고를 지원하잖아요. 그 알파 7에서는. 그래서 그 촬영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사실 그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분을 생각을 해요. 당연히 로고가 일단 옵션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로고에 대해서 모른다면 로고 촬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 힘듭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로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후반을 완벽하게 색 보정이나 이런 어떤 LUT 같은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로고 촬영을 정확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로고 촬영을 잘 모르면 오히려 쓰면 더 불편합니다. 카메라에서 그 로고가 이제 그 정확한 우리가 색감이나 이런 노출 부분을 볼 수가 없게 됐고, 사실 소니의 S 로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노이즈라든가 뭐 감도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불판에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되게 사실 되게 불편하고 후반에서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캐논에서도 로고를 뺐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S 로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그 어쨌든 피처 스타일 부분에서 뭐 우리가 채도나 콘트라스트나 이런 샤픈 같은 거를 우리가 만져서 촬영을 할 수는 있겠죠. 피처 스타일은 뭐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마블스 시네를 많이 쓰는데 마블스 시네 스타일을 저희는 많이 쓰고 영상 부분을 하니까 저는 어차피 후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후반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런 마블스 시네를 써서 그걸 이제 후반 색 보정을 해갖고 룩업 탭을 씌워갖고 이제 마스터를 뽑아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촬영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후반이 완벽하게 이제 보장된 어떤 촬영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냥 되게 간단한 촬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저는 다 빌려서 하거든요. 빌려서 하게 되면 또 이런 걸 또 깔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복잡해요. 또 매번 하려니까 맨날 촬영을 했다 반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뉴트럴 많이 씁니다. 저는 피처 스타일 뉴트럴 많이 쓰고, 뉴트럴이 또 캐논이 좀 너무 강한 색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약간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그냥 뉴트럴 쓰고 나중에 색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질에서 이제 중요한 관용도 부분, 그리고 노이즈 부분, 감도 테스트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진짜 감도가 되게 좋아졌다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1DX가 되게 감도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진짜로 그런지 노이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감도를 이제 800, 이제 1600으로 점점 하나씩 올려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3200까지 올려봤고요. 2400은 확실히 그레인이 많이 보이시죠? 네, 그레인이 많이 보이시죠? 좀 이제 야간에 좀 빛이 없을 때 또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는 사실 빛이 없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끼고 기분 나쁘게 많이 끼는데 그런 부분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3200이 되는데 6400은 확실히 많이 보이죠. 3200과 6400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런데 약간 위쪽은 살짝 자글자글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훨씬 더 자글자글 많이 하죠. 원래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감소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정 아스가 몇 정도 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1600 정도? 일단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1600에서는 정말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그레인 자체가 없어요. 그레인이란 게 보이지 않았고요. 2000에서 따지 그레인이란 게 거의 뭐 눈에는 거의 띄지 않았었고요. 안보는 이제 3200. 네, 거의 뭐 3200도 사실 보시기에 되면 살짝 여기 보이긴 보이죠. 이쪽이 살짝 보이죠. 네. 2400은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열악한 상황이에요. 조명도 없고 빛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빛이 있으면은 사실 더 좋아지긴 하죠. 그레인은 그쪽이 많이 끼니까. 8000은 좀 많이 보이죠. 3200인데 이건 약간 좀 보시면은 그레인이 진짜 안 보여요. 사실 그레인 자체를 찾아보려고 해도 원래는 이런 데 많이 끼거든요. 3200이 블루, 특히나 블루 블랙에서 그레인을 많이 끼고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이 카메라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되게 놀라운 점은 이게 블랙 부분에 거의 노이즈가 없었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6400인데도 아까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래는 많이 끼게 되는데, 그죠? 이런 분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끼는데 이 카메라는 기분 되게 이상한 그레인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도 DI룸에서 좀 확실하게, 저는 이제 어쨌든 제 베이스가 영화 베이스 때문에, 영화 베이스라서 저는 그쪽에서 확인을 했었을 때는 한 3200까지도 거의 노이즈가 없다는 거를 좀 결론을 같이 DI 기사님이랑 내렸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는 그 영화 그 스크린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TV 베이스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넓어지긴 하겠죠. 저는 훨씬 더 큰 베이스를 봤었으니까. 그리고 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아래 단계 1600 아래에서는 사실 원래 디지털 노이즈라는 게 빛이 없는 곳에도 보이긴 보이거든요, 항상. 근데 이 카메라 이상하게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게 없었어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저도 노이즈가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없어서 좀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노이즈가 정말로 없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었고, 원래는 살짝 노이즈가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저희한테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노이즈 넣어볼까? 막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색보정 하면서.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어떤, 그래서 후보정 시에,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뭐 3200에서 약간의 하늘 노이즈나 이런 끼는 부분은 후보정 시에 살짝 디그레이만 해줘도 그냥 없어지는 정도. 그 정도는 너무 쉽게 없어지는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노이즈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감도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확실히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1DX 마크 2가 관용도가 그 전에 뭐 OD나 이런 거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걸 느꼈고, 제일 좋았던 점은 그 어두운 부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서 개조가 되게 좋아졌다는 걸 느꼈었어요. 캐논이 근데 제일 캐논 약점은 그 밝은 부분이거든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항상 없어요. 올려봐도 디테일이 없어서 거의 그 부분 항상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질문해 주신 로고가 탑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거는 이제 로고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픽처스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또 필요하신 분도 되게 많을 테니까.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블랙 부분의 그 개조가 좋아진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이었어요. 저희는 사실 블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에게 그 영화 쪽 베이스로 하던 촬영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부분은 사실 블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블랙이 좋아진 부분은 굉장히 저로서는 좀 만족스러운 카메라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100, 400 그 렌즈로 사용한 거고요. 포커스를 터치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저도 맞췄다가 여기 맞췄다가. 이게 완전히 수동으로 바뀐 건가요? 이거 전부 다 오토포커스로 한 겁니다. 그전에 원디처럼 네. 자동으로 맞춰주던 그 방식은 이제 마크2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영상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크2? 터치를 해서 포커스를 따로 지금 낮추. 그렇죠. 터치로. 트래킹 방식도 있어요. 트래킹 방식으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얼굴 트래킹, 지금 방금 한 게 지금 얼굴 트래킹 방식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저렇게 이제 얼굴 방식. 이렇게 얼굴 쪽에 포커스 받고 있죠. 지금 이제 얼굴 인식 트래킹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그걸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그 삼각대로 이렇게 패닝을 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쭉 하면서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후반에서 살짝 이제 채도를 한번 낮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면 사실 맞추는 거는 AF로 충분히 예측을 하니까 가능한데, 또 이게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카메라가 얼만큼 성능을 발휘하는지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충분히 그것도 대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카메라나 인물이나 둘 다 이렇게 막 마구마구 움직였을 때 이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감도를 100으로 제가 놓고 촬영했었는데 혹시 100일 때는 뭔가 되게 좋아진, 관용도도 그렇고 되게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신 영상들은 이제 색보정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촬영한 그대로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AF가 두 가지인데 얼굴 트래킹 방식과 이제 플렉시존 싱글이라는 방식,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얼굴 트래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죠, 한마디로. 얼굴 인식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추적해서 따라가는데 예전에 오토포커스 다른 이제 DSLR 같은 경우에 이걸 했을 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그랬는데 카메라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요. 계속 한 사람 고정해서 계속 쭉 따라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괜찮은 방식이었고, 제 생각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을 정해놓고서 내가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그랬을 때는 얼굴 인식이 좀 좋은 기능이죠. 네. 그렇게 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계속 터치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 한 명을 고정을 해놓고 카메라 마음대로 이제 워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괜찮은 옵션이다. 이 얼굴 트래킹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플렉시존 방식인데, 플렉시존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카메라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는 거죠. 근데 이 플렉시존이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터치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탁 누르면 바로 그냥 포커스가 딱 잡힙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캐논에서의 AF의 어떤 성능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 플렉시존 싱글에다가 예전에는 이제 이게 터치를 했을 때 속도가 되게 문제였거든요. DSLR을 사용했을 때 AF가 너무 느리게 맞거나 너무 빨리 맞거나 이랬을 때 그 옵션이 없다는 게 좀 우리가 항상 옵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카메라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도를 AF 추적 그 속도를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느리게도 할 수가 있고 빠르게도 할 수가 있고 포커스 이동을 되게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서버를 그 화면 내에서 언오프가 가능하다는 게 또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꺼버리는 거죠. 계속 한 명의 고정된 인물에 맞춰놓고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거기에 포커스 앞으로 딱 막 이 플렉시존을 싱글 했을 때 앞으로 맞아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을 맞춰놓고 액정에서 어플을 시켜버리면 그냥 계속 맞는 거예요. 내가 약간의 워킹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할 때 바로 다시 또 켜서 다시 또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써봤을 때 굉장히 편한 기능이었고, 그리고 추적 감도를 이제 설정하는 기능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한 사람이 오다가 확 뛰어버리면 얘가 이제 못 잡고서 뒤에 딱 맞아버리잖아요. 근데 추적 감도를 이제 느리게 하면 그런 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화면에서 사람이 확 사라져도 일정 기간 거기에 포커스가 뒤로 가지 않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추가해놔서 저도 이제 완벽하게 AF를 이제 다 모든 경우를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었는데 이런 기능을 여러 가지 적절하게 섞으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AF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AF 기능이 좀 이제 이걸 어느 정도는 여기에 의존해서 촬영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제가 모든 경우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AF에 또 예전에
그 카메라 단점이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얼굴도 인식도 안 되고 막 얘가 딴 데로 가고 그랬었는데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AF가 아까 그 6400에서 이제 모닥불 같은 데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도 다 이게 그 인식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두운 부분에서도 그 얼굴 트래킹이나 AF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제 이 AF 성능에서 상당히 좀 개선된 느낌이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AF 스피드를 이제 바꿔서 하는 거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슬로우 7부터 이제 빠르게까지 가능했었고요. 가장 느리게 했을 때가 이제 이런 속도로 이렇게 쫙 앞으로 맞는 거죠. 그다음에 한 중간치 정도 해봤어요. -4. 그다음 제로로 이제 테스트 해봤고요. 근데 이 모드가 그 플렉시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속도 조절이. 그 얼굴 트래킹에서는 이 속도 조절은 안 돼요. 그 부분 있고요. 그냥 빠르게, 가장 빠르게 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좀 다른 이제 상황에서도 좀 테스트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커스가 넘어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이지 않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기계가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이렇게 슥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포커스 이동 자체가.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런 거죠. 모든 렌즈가 이거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게 또 그렇죠. 제가 찾아봤을 때 2009년 이후에 생산된 렌즈부터 지금 속도 조절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